그 값을 갖지 말아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래?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요걸 생각하면 된다 했지. 3차 함수 f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그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라. 3차 함수 그래프는 몇 가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했지. 이런 세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 그 값을 갖는 거는 이런 거는 그 값을 갖지 이렇게.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 이렇게 바뀌는 그 값을 갖네. 이거는 그 값 갖는 거. 이게 안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현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가 되면 이렇게 돼? 판별식이 없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판별식이 0이라.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돼. 자, 이건 안 잊어먹을 수 있다 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계속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경우? 이쪽 경우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잖아. 이해되지? 그럼 어느 판별식이란 말인데 이거의 도함수, 이게 도함수잖아. 이 식의 판별식이 됩니다. 이 식의 판별식. 또 이 식의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 6a 요게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그래서 a는 0과 6이니까 0에서부터 6까지. 그럼 그런 a 값은 정수는 3개 있겠다. 됐죠? 62번도 역시 시험 내면 그냥 내는 거예요. 그 값을 가질 조건, 갖지 않을 조건. 가질 조건은 뭔데?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돼. 됐죠? 자, 63은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라. 함수 fx가 열린 구간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시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하는 건 교과서다. 그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야 돼. 163번 집에 그단하게 천장에 붙여놔야 돼. 그 값은 어디서 그 값을 갖느냐 하면 이런 게 지금 그 값을 갖는 그래프잖아. 어디서 그 값을 갖느냐 하면 요 x값과 x가 요 알파일 때와 x가 베타일 때 그 값을 갖는. 이건 fx 측면에서 본 거예요. fx 측면에서. 그럼 f'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 f'은 x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다. x축이 있어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f'은 항상 x축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 요 알파 베타가 도함수에서는 요 x값에 해당하는 거야. 두 개 이해됐지? 요 알파 베타 요 x값이 뭘 의미하느냐면 도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알파에서 그 값을 갖고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 그럼 이거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극소.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 극소가 됩니다. 그런데 요 알파 베타가 어디 있으라고? 여기에 있으라고. 이해됐죠? 알파 베타가 어디 있으라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여기에 알파 베타가 존재하라. 요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요 2차 도함수의 두 근이, 요 2차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해서 요런 게 뭐야? 근의 분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런 게 바로 근의 분리란 뜻이에요. 근의 분리. 연결됐나? 근의 분리는 몇 가지 따져야 돼?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함수 값 따져주라 했지. 그래서 f 프라임 요 함수에서 따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제 f란 말이지. 그지? 지금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아름이 요거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왜 알파야? 이거는 y 값이잖아. y 값. f 프라임 얼마 하면 이건 y 값이야. y가 왜 알파 x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못한다. 고등학생이 나 미친다 이것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확실히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헷갈리는 사람 손. 0보다 크다 하는데 작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는 사람 들어. 되나? 바로 우리 도함수 할 때는 했잖아. 봐, 이게 양수, 이거는 음수 했잖아. 봐, 이거 할 때는 알고 이거는 또 모르고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1일 때 y 값 저 위에 빨간 쪽이 여기 있잖아. 여기야. 이거는 y 값이야. y 값. 그래서 이게 양수가 돼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래프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프 보고. f 프라임 2도 뭐가 돼야 돼? 이것도 역시 양수가 되는 거야. 요 쭉 가면 요 빨간 값이잖아. 빨간 값. 초록색 값이 돼야 음수잖아. 음수. 커피를 한잔하고 마음을 챙겨. 자, 두 번째. 대칭축이지. 이게 대칭축. 두 번째는 대칭축을 따져야 돼. 대칭축. 자, 축이 어떻게 돼야 돼? 축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거에 두 번째 따져야 돼. 요 근의 분리해서 두 번째 따져. 그럼 여기서 대칭축은 봐. 도함수가 됐다. 그거 안 적었나? 자, 요거 도함수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그렇지. 그럼 대칭축은 뭔데?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즉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2는 이미 요 안에 있잖아. 대칭축은 이미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쓰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성립 안 돼 있었으면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요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돼. 그 두 번째 요걸 따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이미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근을 일단 가져야 돼. 이 공중에 붕 떠버리면 안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중에 붕 떠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뜬다는 말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지만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지. 조심해야 되고. 그거. 보통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데 지금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만족된다. 보통 때는 요까지 만족돼야 돼. 근데 지금은 요거는 만족돼 있기 때문에 요식과 요식만 만족해. 아름마 이해되나? 이래놓고 이제 또 한 3일 지나면 또 잊어먹겠지. 이래가 또 3일 지나가 잊어먹고 또 다음에 할 때는 또 새로 출발할 때 갑자기 여기 0보다 막 작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의 분리다. 이게 근의 분리는 자주 나오는 거다 아니다? 자주는 안 나와. 자주 나올 것 같으면 너것도 대부분 알 거야.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알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려.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런데 되게 중요하다 했다. 그지?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봐. 이렇게 세 가지를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뭘 풀어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면 문제 절대 풀어져 안 풀어져? 절대 못 풀어 이거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 돼? 이런 문제는 오답노트 같은 거 이런 형태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봐라.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잖아. 그지? 그럼 그런 걸 딱 만들어가 번호도 그대로 딱 적어놔. 여기 책에 찾을 수 있도록 163번 해가 이렇게 딱 해가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 더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이런 거, 이거만 알면 이거 계산하는 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계산하는 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못 하는 거죠. 그래 딱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가 이거를 봐라. 계속 보고 있으면 시험 나오면 땡큐지 뭐. 그냥 바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를 따지면 된다. 실제 욕하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해서 나중에 이거를 봐 잊어버리면 또 봐라. 시간 실컷 써서 해놨던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해가 되는 거하고 나중에 시험 치는 거는 그건 다르잖아. 그지? 시험 칠 때는 이해가 되면 시험 쳐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수투가 수험보다는 막 이해하기는 조금 쉽잖아. 그러니까 수투는 뭐 또 쉬운 거 같이 해놔놓고는 뭐 시험은 비슷하게 쳐. 그게 바로 마무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하니까. 이제 근의 분리 나오면 난 항상 풀 수 있어. 요렇게 딱 되도록 해놔야. 그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간단한 부등식이니까. 자, 그 다음 164는 그냥 선생님 문제만 읽으면 된다 봐라. 어느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조사하였더니 기준 시점에서 X시간 후의 전력 사용량을 Fx kWh라고 하면 그 Fx는 그 사용량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용량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력 사용량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냥 이거 극소값 구하라 이거를 그냥 말만 길게 이렇게 써놓은 거야. 됐지? 그럼 극소값은 또 한다 봐. 극소값은 뭐냐면 지금 3차 그래프가 양수니까 요렇게 된 그래프야. 이게 극소잖아. 이거는 극대가 되고 이게 알파 베타잖아. 알파 베타. 그럼 뭘 구하라고? 답은 F 베타 이게 답이야. 그지? 요거만 계산하면 답이잖아. 그럼 베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뭔데? 요거 미분해서 0되는 근 두 개 구해야 돼. 그 중에 무슨 근? 큰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그게 이 식의 답이 돼. 이해됐지? 쉽네. 자, 다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자, 65번은 그래프 그려보라 했다. 자, 개형은 뭐가 개형이고 알파 베타가 뭐다 하는 거 요거 찾아놓고 요렇게 해준 요게 개형이랬다. x, y축 그리면 안 된다 했다. 그제?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원래는 도함수를 그려야 돼. 도함수를 그리고 그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양수가 되는 부분에서는 저 빨간 부분에서는 증가, 초록색 부분에서는 감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개형을. 그런데 그 형태를 안 그려도 되는 사람은 바로 풀면 된다 했다. 그제? 꼭 그려라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려야 돼. 그리고 그거 보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3차라든가 4차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연습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제? 그럼 165번을 1번, 2번 둘 다 최대한 빠르게 하가 다 한 사람은 고개 딱 들고 있어. 자, 시작. 165번에 개형 두 개를 그리고 다 그린 사람은 고개를 딱 들고 있어. 계속 숙여 있지 말고. 효정이도 빨리. 효정이는 다 하면 다 했다고 이야기해.
인수분해해야 될까 이거. 6x 제곱 마이너스 6x. 자, 6x x 빼기 1 인수분해 됐지. 그럼 0 되는 게 0하고 1이네.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는 두 개 나오니까 요게 0이고 요게 1이겠네. 1번 끝. 2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요거는 0이 되는 게 0과 풀마 루트 2네. 그지? 그래서 최고창이 음수네. 밑에서 출발해서 최고창이 0이 되는 게 두 개 나온 거 이렇게 돼. 그럼 요게 마이너스 루트 2, 요게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뭔 알겠나?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 그려가지고, 요거는 양수, 음수, 요까지는 정과 감수, 이제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충분히 다 연습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최고치 양수면 그 값 나오면 이렇게, 음수면 요렇게, 0 되는 거 요렇게. 이까지가 그래프, 앞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그래프 계획은 다 요렇게 그릴 거다. 책에 보면 이제 막 X, Y축도 막 그려놔서 그래. 그거는 X, Y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까지만 딱 정리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연이다. 봐라,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걸리나 안 걸리나? 시간이 안 걸린다. 이런 거를 봐. 한 30초 하면 돼. 30초 이내로. 이렇게 해서 금방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라는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리는데 한참 걸려버리고. 그래프 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갔다 와서 시간 부족해요. 시간 부족해서 못 풀어서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지. 그래프를 신속하게 그려야 그래프를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 166번 한번 더 해봐. 다 하면 고개 딱 들고 있어. 저도 왔나?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24x의 제곱 12x. 이건 12x가 묶어지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12x인데 이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 다 연습했잖아. 이거는 봐. 이거는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은 부하고 아무 관계없지.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이거 없다 생각하면 되잖아. 제곱은. 그럼 요건 x하고 같은 거야. 자, 그려보자면 1에서는 튕겨나가고 0에서는 지나가야 되네. 그지? 1에서는 튕기고 0에서는 지나가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고 나머지는 감소잖아.
그렇게 해서 봐도 되고, 이것도 사실 필요 없단 말이야. 여기서 다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0 이상이잖아. 요 x가 0보다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네.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 이래서 잠시 요렇게.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1이 된다. 이게 이제 이거. 그 다음 2번.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요것도 이수분해 하지 말고 그럼 풀마 1이네. 풀마 1. 그지? 그럼 0하고 풀마 1에서 0이 돼. 그럼 0 되는 게 몇 개 나왔어? x 풀 1, x 마 1. 0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나왔지.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네. 그럼 여기서 출발해. 그럼 3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1이다. 이런 게 이제 그래프 그래프. 됐나? 자, 또 하나 더 해볼게. 자, 168번 먼저 하고 가자. 1번, 2번 그래프만 먼저 그려봐. 1번, 2번 금방하고 똑같이 있고 개형까지 그리는 거예요. 개형까지. 1번, 2번의 그래프를 그려. 자, 1번은 3차인데 미분하면 2차인데 0 되는 게 2개. 최고차항의 양수. 0 되는 게 2개 되는 거 이렇게 하나, 2개 돼. 이렇게 하나, 2개.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0이 돼. 4차인데 미분하면 3차인데 3차가 0 되는 게 3개. 그러면 0 되는 게 3개가 된 게 이렇게 돼. 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요 값이 0, 요 값이 루트 4. 됐지? 바로 시험이 도함수 그래프 안 그렸잖아. 그지? 안 그려도 바로 이렇게 되도록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서술형 없으니까 관계없고, 서술형 같은 게 있을 때는 자, 요렇게 되는, 요런 형태들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이까지만 딱 되면,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식이 나와요. 최대, 최소 구하기. 그럼 최대, 최소 구하라. 앞으로 최대, 최소 구하라 하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우리 1학년 때 대표적인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계속 그래프로 부르잖아. 대칭축 잡고, 그지? 이 대칭축을 왜 잡았을까 생각해봐, 이제. 이 대칭축이 뭘 의미해? 이 바로 극값이잖아, 극값. 항상 막 요거로 잡잖아. 요거 극값을 잡잖아, 그지? 알파벳 이거로 잡잖아. 우리 1학년 때 했던 2차 함수, 이게 결국 알파란 말이야, 알파. 극값을 갖는 x값인 거예요. 그러면 2차식 또 미분해서 0 되는 거, 그게 바로 또 대칭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필요했듯이, 역시 여기서도 이 극값을 갖는 x값, 이게 표현이 돼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자, 이제 1번은 여기서만 보면 돼요. 여기서만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다, 그제?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2는 이쪽에 있겠네. 그럼 2부터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색칠을 여니까 이 빨간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게 뭐고 이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거 2,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 그 말 아니지. 지금 y 값 묻는 거야. 이 빨간 부분의 y 값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거를 묻는다 이 말이야. 밑에 x 값 묻는 게 아니고. 그럼 x가 얼마일 때 제일 크고 얼마일 때 제일 작은가, 이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1번에서는 최소값은 우리 보니까 그림 보니까 바로 알겠네. 그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림 보고 최소값은 얼마일 때? 당연히 0일 때. 요게 제일 작네. 그 여기 이제 0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 넣어야 돼. 여기에 이 도함수에 넣는 게 아니고, 이건 fx 그래프잖아. fx 그래프. 그거는 뭘 보고 그린 건데, 이 f'의 그래프를 보고 식을 보고 요 그래프를 그린. 그럼 제일 작은 건 F0, F0은 마이너스 5. 이거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이제 제일 큰 거 찾아야 돼. 큰 거. 자, 큰 거 찾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어느 게 더 높을까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봐. 요거보다는 다 밑에 있으니까 작은 거잖아. 자, 요 점을 또 봐. 요거보다는 나머지 점들이 다 밑에 있으니까 작은 거잖아. 그럼 이 두 놈이 제일 큰 거잖아. 제일. 그럼 이 두 놈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 두 개 중에 큰 값이. 옆에 게 조금 올라 있는데, 이거는 셈이 올라가도록 그림을 그려서 그린 거지, 그지? 지금 요 그래프는 셈이 뭘 그린 건데, 0부터는 증가하고 있다,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다,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더 높이 있는지, 이게 더 높이 있는지는 그림을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책의 풀이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교과서 같은데. 책의 풀이 보면 그림 보면 돼요. 그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올라가더라 이 뜻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필요하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왜 셈이 y축 같은 거 미리 x축 이런 거 끄지 말라는 거 알겠지? 그지? 필요할 때 그걸 쓰는 거야. 필요할.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해요. 이 값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f-2랑 그 다음 f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큰지를 계산을 해야 돼. 여기 이제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냥 대충 암산해둬봐. 이 마이너스 들어가면 요게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고, 플러스일 때 요거는 플러스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게 더 크겠지, 당연히.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게 또 계산하고 이게 또 계산하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최대인가 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네. 8, 16 더하기 4, 6, 24, 125. 그럼 요게 20, 30, 25. 요거는 이제 그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 그래서 최대값은 2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그게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요 범위에서 계산하라 했다, 그지? 자, 자기가 요 범위를 빨간색 칠하고 그 범위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어떤 관계일까를 확인해 봐.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빨갛게 표현을 해주고, 그 빨갛게 표현된 부분 중에 제일 위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일까, 이제 그것만 찾아줍니다.
1부터 2까지가 어디냐? 마이너스 1이 어딨노?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다는 거 알겠지? 2는 여기 있다는 거 알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야, 여기. 2는 여기야. 요거부터 요까지는 요렇게 되는 요게. 딴 거를 보면 안 돼. 빨간색만 보는 거야, 빨간색. 그럼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럼 최대값은 누가 최대냐면 어디가 제일 높이 있을까를 보는 게 아니고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값은 요거보다 다 작잖아. 이거보다 다 아래쪽에 있잖아. 이 둘 중에 큰 놈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F0과 F2를 계산해서 이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F0은 0 집어넣어봐. 어디에? F에 넣어야 돼. F에. 또 여기 집어넣지 말고 함수 fx에 집어넣어. 자, 0 집어넣으면 2가 되네. 자, F2는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2의 4성 마이너스 4, 6, 24 플러스 2.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되네. 그죠? 그랬더니 2일 때, 0일 때 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이제 최소값. 최소값은 요거하고 요거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값은 없잖아. 다 요거보다는 다 위에 있잖아. 요거보다는 다 위쪽에 있잖아. 그 제일 밑에 있는 수는 이수 아니면 이수인 거야. 근데 그림을 보고 어딘지는 모른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고 요게 루트 3일 때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과 f 루트 3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해줘야 돼. 자, f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다음에 루트 3을 집어넣어봐. 그럼 요게 3 루트 3이니까 6, 밑에. 내가 위에 집어넣었지. 이거 똑바로 집어넣은 거 맞나? 이거는 내가 금방 밑에 집어넣었지. 여기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루트 3을 집어넣자. 루트 3의 4승은 9. 루트 3의 제곱은 3, 6, 18 플러스 2. 이거 마이너스 7이 되네. 그랬더니 최소값은 요게 최소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게 최대값, 최소값. 이되나? 자, 그럼 봐라. 우리 금방 풀었던 거 두 개. 금방 풀었던 거 두 개는 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극값 구했네, 그지? 이 극값 다 계산했어. 그 다음에 범위에 해당하는 것도 계산했다, 그지? 그래서 뭘 계산했냐면 요거 요 y값 다 계산했지. 여기서도 요놈 y값 결국 4개 다 계산한 거예요. 4개 다 계산했다는 거. 그 중에 이게 제일 작고 크고 그 중에 이게 제일 작은 수네, 그지? 그래서 학교 가거나 뭐 어떤 형태에서 풀 때 뭐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느냐면 이런 경우 이거 3개 다 계산하라.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 4개를 다 계산해야 돼.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해주느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야.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4개 중에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요 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무슨 어떤 걸림이 생긴다. 그래서 금방 했던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요거 두 개 중에 최대값을 찾는 걸까 하고 요 두 개 중에 최소값을 찾는가.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좋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요거 4개를 다 계산하면 돼요, 값들은. 그래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아줘. 작년까지는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풀어라. 알겠지? 자, 그럼 봐, 이제 우리 뭐 극값이 어떻게 되라, 뭐 극값이 존재하라 이런 게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프에서 다 어떤 문제 해결이 다 된다. 다 그래프네, 그지? 그러니까 빨리 그래프를 신속하게 딱 그리는 거, 일단 그게 기본으로 딱 돼 있어야 돼. 계속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자, 이제 앞쪽으로 가서 167번.
자, 167은 함수 fx가 있는데 여기는 abc가 막 붙어 있다, 그지? 함수 fx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abc들이 꽉 붙어 있어.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0이 아닌 상수 abc에 대해서 0이 아닌 상수 abc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이거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절대값은 절대값 푸는 거지 항상.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야, 분자도 a, 분모도 a, 그럼 1이 되는 거야. 만약 a가 음수야, 분자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분모는 a가 되는 거,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67번은 뭘 구하라는 말과 같으냐면 abc의 부호 구하시오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abc의 부호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알겠지? 그게 167번이야. abc 부호 구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부호를 구한다. 167번 또 문제 잘 기억해. 안 그래 버린 봐. 설명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 혼자서 못 푼다 봐,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최대 최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풀어져. 거는 혼자서 잘 풀어져. 최대 최소 구하는 거라든가 뭐 극값을 갖지 않은 거 이런 건 잘 풀어져. 167번 같은 거를 나중에 혼자 떡 풀려보면 턱 막혀버려. 설명 들을 때 다 이해가 돼. 이것도 역시 그런 유형이야.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설명해주면 억수로 쉬워. 그런데 그거를 문제 풀 때 자꾸 틀리게 되는 문제야. 167번 잘 틀려. 왜 잘 틀리느냐면 x과 y 값을 구분을 못하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자꾸 틀려. x인지 y인지. 아니면 이건 x야 y야. 이거는 이거를 구분 잘해야 돼. x 값, 내가 지금 쓰는 값이 x 값인지 y 값인지. 자, f1 하면 x 값이야 y 값이야. 그럼 y 값이야. 1 그게 x란 말이야. 그거를 그 함수식에 집어넣고 계산한 그게 f1이잖아. 그 f1 하는 거는 y 값이야, y 값. 그 f 얼마 하는 건 자꾸 y를 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y를 안 보고 x를 자꾸 쳐다보고 x 값하고 막 비교를 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 오늘 다 벌어졌지. 그게 아름이 사건이야, 아름이 사건. 자, 먼저 요거 풀 때 제일 먼저 봐. 이 그래프에서 이런 부호 따지는 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 최고창이 음수네. 이건 음수 돼 있네, 그지? 그건 관계없네. 그래프 딱 보자마자 모든 다함수 그래프는 오른쪽에 내려가네. 최고창이 음수네. 그거 1번으로 보는 거야, 1번으로. 됐지? 오른쪽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고 최고창의 부호. 그게 지금은 이제 숫자로 돼 있으니까 정할 필요가 없는데, 요게 만약 A 이렇게 돼 있었다면, A가 음수네. 요것부터 잡아야 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Y 절편을 잡는 거야, Y 절편. Y 절편이 양수네. 여기서 Y 절편이 뭐가 Y 절편이야? X가 0일 때는 이게 바로 양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두 개는 보자마자 바로 탁 나와야 돼. 이런 부호 결정할 때. 알겠지? 여기서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거, 오른쪽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고창은 음수 고 부호하고 Y절편 알 수 있어. Y절편이 양수니까 X가 0일 때의 값은 바로 C잖아. C. 그 C가 양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 보자마자 이거 두 개는 자동으로 탁 나와줘야 돼. 무슨 그래프들이가 다항 함수는 오른쪽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걸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음수 고 결정하고,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값이잖아. 그 X절편, Y절편 바로 이렇게. 그래서 최고창 부호하고 상수항의 부호는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이제 나머지 부호만 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A, B 요것만 결정하면 돼. 이거는 이 식에서는 못 구해. 이 식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하나를 알고 있냐면 이거 알고 있잖아. 땡땡땡 땡땡땡.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알파. 우리가 첫 넘어나서는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는 X 값이가 Y 값이가. 지금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는 X를 나타내는 말이가 Y를 나타내는 말이야. 아름 이야기. 확률 50%. X야 Y야. 그죠? X란 말이야. X. 뭐 X? 요렇게 되는 X값. 그 값을 갖는 X값. 그게 알파 베타야. 그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왜?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의 부호가 뭐다고? 양수. 베타의 부호도 양수. 어떻게 아는데?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걸 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알파, 베타는 뭐? 이거 미분의 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미분. 그래서 이제 미분하는 거야.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고, 요거의 근을 구하면 그 근이 지금 위에서 표현한 이 알파 베타라. 맞지? 그럼 이제 이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할까? 2차식의 근이 나오면 무조건 근각에서 지금.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3분의 2이네. 3분의 2. 양수 더하기 양수를 했으니까 문제는 몰라도 부호만 따지면 되니까 양수야. 그래서 요 a는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b. 양수끼리 두 개를 곱해서 역시 양수죠.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니까 b는 음수가 돼요. 자, a는 양수네. 그럼 요거는 1이지 뭐 1. 절대값 a 하는 거는 그냥 a하고 같으니. 잠깐만요. 이게 왜 자려고 하는 거지? 어? 왜 자려고 하는데? 깨. 그 다음에 b는 음수지, 음수. 음수가 되면 요거는 뭐가 돼? b가 음수니까 위에 있는 절대값 b 하는 거는 마이너스 b가 된다. 그 b분의 마이너스 b에서 요 값은 또 마이너스 1이 돼. 아까 c는 양수인 거 알아냈지? 그 요거는 또 1이 된다. 요거는 1이 된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하면 1이다. 쌤이 그래프 바꿨다. 요 식은 그대로 쓸 거다. 요 식은 그대로 쓰고 그래프만 요렇게 해서 요게 바뀐 거야. 그지? 요 바뀐 상태에서 이제 요거 이 부호가 어떻게 될까? 자, 한번 더 풀고. 다 푸는 사람은 휴식. 자, 먼저 최고창 부호는 역시 음수지. 그 음수니까 음수 딱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 y 절편 보라 했다. 항상 요 두 개를 먼저 봐야 돼. y 절편은 음수지 지금. c가 음수입니다. c가 음수인 거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모른다 했지 여기서. 그런데 요 놈이 알파야, 요 놈이 베타야. 자, 그림을 보면서 알파 베타 요걸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줘도 이제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이게 더 크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8이면 이거는 플러스 5 뭐 이런 뜻이지, 그지? 이게 더 멀리 있단 말이야. 음수 쪽 양수가 좀 가까이 있고. 그런 뜻으로 그려놨는데 원래는 요거 적어줘 문제에 보면. 그냥 뭐 좀 애매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음수 쪽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양수 쪽은 플러스 5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건데 두 개를 더하면 지금 부호가 어떻게 돼? 이게 음수가 되는 거야 지금. 지금은 두 개를 더한 합이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5를 더하면 이런 뜻으로 다 이게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음수. 그 다음에 두 번을 곱하면 음수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가 되겠지. 이것도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양수. 그럼 C도 음수. 음수 두 개, 양수 한 개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두 개, 플러스 1이 한 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프 하는 거 알겠지 이제? 그래프는 그렇게 한다. 제일 처음에 뭐 보라 했노? 최고창 부호를 보고서 최고창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절편 항상 이거부터 해놔놓고 그 다음에 딴 거 찾아. 쉽지? 알파 베타만 잘 이해하면 돼. 알파 베타 극값을 갖는 x값. 그거만 이해하면 되지. 자,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했다. 그지? 자, 빨리 뭐부터 그려야 돼?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최대가 되는 값이 언제가 일때 최대가 된다. 그거 찾고 최소가 되는 거는 어느 값일 때 최소가 되다. 빨리 그래프 그려서 빨리 정리해. 범위가 요렇다 그지? 마이너스 3에서 1이야.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이쪽에 있어. 그러면 1은 0과 2 사이에 1이 있겠어. 마이너스 3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빨간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야. 빨간 부분만 보시오. 그럼 최대값은 이 둘 중에 큰 게 최대. 이게 최대가 아니고 이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최소값은 이 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과 0일 때, 즉 f-3하고 f0을 비교를 했을 적에 큰 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적에 큰 값이 최대가 됩니다. 유정, 표정 두 있다. 자, f-3은 f에 집어넣어야 돼. 함수에 이 fx 식에 집어넣어야 돼. 그지? 도함수에 집어넣지 말고.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4승은 81,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8, 72 플러스 5. 그럼 86에서 72를 빼면 되네. 그럼 14가 되네. 14. 그럼 F0은 5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14가 됩니다. 됐지? 이제 최소값은 요 둘 중에 작은 게 최소다. 그지? 그래서 F-2하고 F1 요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F- 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32, 5, 마이너스 11이 돼. F1은 1-8 플러스 5, 마이너스 2가 돼. 최소값은 요게 최소다. 결국 봐, 요 4개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요거고 제일 큰 게 요거다 이 말이지. 봐, 최대 최소 어려운 거 없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까지가 이제 기본이야, 기본. 요렇게 해서 이제 연습이 딱 끝나면 이제 실전 문제가 170 같은 요런 게 실전 문제예요. 자, 이거를 자기가 천천히 읽고 문제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먼저 한번 풀어봐. 170번.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갛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 빨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극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다, 그죠? 자, 최대값이 8이라고 했어, 최대값.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최소값 구하라 했어. 최소값이 뭔데? 0일 때 최소. 자, 우리가 찾는 거는 F0이 답이다, 그죠? 근데 F0은 K만 알고 구하면 돼. 그 K를 어디서 구하라고? 최대값이 8이다, 여기서 구하라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이 둘 중에 큰 놈이 최대가 될 거야. 이 둘 중에 큰 놈이 최대. 그럼 먼저 F-2부터 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8, 4, 3, 12, K 마이너스 5. 그러면 K, 여기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이제 F2를 알아보자. F2. 2는 8 더하기 4, 3, 12 더하기 K 마이너스 5. 그럼 요거는 K, 요게 20이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지금 우리 최대값 찾는 거잖아. 이 둘 중에 K가 몰라도 관계없어. 똑같은 K잖아. 1 뺏는 것보다는 15 더 있는 게 더 크겠지.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고 그 최대값이 8이라고 합니다. 8. 그러니까 이 값이 8이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는 K.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최소값 F0이지. 그럼 F0은 뭔데? K-5잖아. 그지? 근데 K가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된다. 충분히 이런 거는 풀 수 있는 거다. 그지? 뭐만 되면 169번까지 최대 최소 구하는 그거만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건 이제 조금 생각하면 되는 거야. 조금만. 시험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 봐. 이게 다 이런 게 시험 문제잖아. 근데 이런 걸 왜 못 맞춰왔냐고.
71은 보는 순간에 좀 절단났다는 생각이 막 든다, 그지? 막 문자 A, B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자, 그럼 봐.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역시 최대 최소 문제네.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문자가 들어있거나 말거나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일단은 도함수를 구해봐야 돼. 왜? 그래프가 없으면 못 푸니까. 맞지? 일단은 문자 A가 막 있더라도 일단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F'X는 6AX의 제곱 더하기 6AX.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당연히 인수분해야지. 알파벳 다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도 쉽게 되네. 6AX의 X 더하기. 그럼 0과 마이너스 1이지. 문제 쭉 읽어보고 빨리 뭘 확인해야 돼? 문제 안에서 무슨 그 수를 확인해야 돼? 요거 빨리 확인해야 돼. 그지? 아, 이 양수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이거네, 이거. 이해됐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0이 된다. 이제 범위만 잡으면 되네. 마이너스 2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이고 0은 요거잖아. 그럼 여기 0부터 요 극소값부터 쭉 가서 요 2까지. 자, 요 그래프만 보면 자,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벌써 확정. 이게 최대잖아. 최대값은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면 이거에 두 개 비교할 것 없이 이게 확정되네. 최대값. 그럼 최대값 구하자. F-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플러스 B, 즉 A 플러스 B가 돼. 이게 최대값이야. 그 최대값이 7이라고 했어. 여기 있는 식이 하나 최대값이 7이다. 최소값은 뭔데? 최소값은 이 둘 중에 비교해야 돼. F-2랑 F0 요거를 비교를 해야 돼. 작은 놈이 최소가 돼. 둘 중에. 그럼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 넣자. 요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요게 4가 돼서 12A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돼. 그 다음 F0은 그냥 B가 돼. 지금 작은 수 찾지. A가 양수니까 요거는 B에서 요거 뺏는 거고 요거는 그냥 B니까 이 수가 더 작은 거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자, 이것이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요렇게 식이 하나 더. 자,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B 구하는 거는 계산하면 되네. 자, 그럼 AB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까지만 구하면 돼. 풀이하는 게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풀이가. 그런데 문제 모양이 봐. 170번 같이 낼 수도 있고 171번 같이 낼 수도 있고 어떻게 내든 관계없어. 풀이하는 방향이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식으로 그냥 풀이하는 거야. 자, 71번 같은 거 잘 생각해. 이 그냥 보면 어려워 보여. 손을 안 대고 딱 있으면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AB들이 막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최대 최소 문제잖아. 그럼 최대 최소 풀이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갈 거야. 밟아가니까 뭐 아무런 다른 게 없는 똑같은 형태의 식이다. 단지 그냥 A, B로 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내일 가면 아마 성적표 바로 나올 거야. 1학년들은 다 나왔더라. 성적 확실하게 딱 적어가지고 보내줘. 쌤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 보내줘야 돼. 못 냈다고 안 보내지 말고 못 내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그 나온 그대로 해가 보내줘. (172는) 무슨 활용 문제 같은데 이 글자 많다고 활용 문제가 아니고 자 밑에 봐. 제일 마지막 절에 봐. 순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몇 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하겠는가? 몇 년 후에 팔아야 하겠는가? 그런데 T년 후에 주식을 팔 경우 순이익이 바로 이만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최대 값을 찾는 것이 아니고 최대가 되게 하는 T값 찾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그 t 찾아라. 문제 이해되나? 자, 문제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봐. 구하라는 게 뭔지 그게 명확하게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천천히 읽어봐. 구하라는 것이 뭔지를. 뭘 구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잖아. 요거를 먼저 미분부터 해야 돼, 그지? 마이너스 4t의 3성 플러스 36t제곱 마이너스 96t 플러스 64. 자, 숫자가 크지만 일단 정리부터 하자. t 3성 마이너스 9t제곱 마이너스 428 44 16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 쓰니까 이거 도가 다 틀려. 요게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 16. 자, 지금까지는 봐. 우리 인수분해 억수 쉽게 됐지. 요거는 왜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느냐면 요 1창이 붙어 있어서. 앞에는 봐. 여기 1창이 있나 보다. 1창이 없으면 상수항이 없는 거야, 상수항이. 봐, 요거만 없으면 바로 하기 쉽잖아, 그지? 요거만 없으면 하기 쉽단 말이야. 지금까지 대부분 문제가 봐, 1창이 다 없잖아. 이렇게 1창이 없애준 거는 교과서에서 인수분해 때문에 너무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빨리 풀으라고 그래서 일부러 1창을 없애준 거야. 요거는 이제 1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딱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이거는 0 되는 거 찾아야지. 자,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는가요? 16의 약수 중에 집어넣으면 되네, 그지? 자, 집어넣자. 바로 1 넣으면 되네. 요 25, 25 딱 떨어지네. 그럼 1을 넣었다는 말은 t-1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t제곱. 이거 바로 못찬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조립제법 하면 돼, 그지? 그 다음 숫자가 마이너스 16인데 요게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16. 2차가 마이너스 9지. 그럼 2차는 요렇게 할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할 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로 못 찾겠거든. 뭐 하라 했노? 조립제법 하라 있다. 금방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t-4이죠. 그럼 요거는 봐. 요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t가 1보다 크면 요거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1보다 크면 음수, 1보다 작을 때는 양수. 1일 때 최대가 된다. 지금 t는 뭐고? 0부터 4니까 0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그럼 0에서부터 요 4까지 요 중에서 1일 때 최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답은 1 이게 답. 몇 년 후에 팔아야 되냐면 1년 있다가 팔면 순이익이 최대가 된다. 지금 요 정도까지만 딱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거의 다 풀어져. 이제 요것만 확실히 이해가 돼서 풀어질 것 같은데. 그럼 봐, 수학은 얼마나 좋냐면 이제 최대 최소 문제 딴 거 안 풀어도 돼. 물론 되게 어렵게 막 문제 막 꼬아서 이렇게 내는 그런 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지금 했는 요까지가 이해가 되는 사람 같으면 이제 그냥 풀으라는 거 풀면 되는 거야.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돼. 그냥.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할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이 잘 되는 사람들은 수학이 억수 쉬운 거야. 이게 한 번만 딱 해놓은 봐라. 잊어먹지도 않아. 이거는 풀이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한 번 딱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풀어지는 거지. 그냥 막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풀기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봐,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되면 싹 없어져. 싹.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 감도 못 잡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된 사람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고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해결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문제다, 그제? 너가 무서워하는 도형이라고. 자, 173번은 이거 1학년 때 시험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봤던 도형이다, 그제? 173번 1학년 때 2차 함수 하면서 우리 엄청 많이 봤어, 이 도형. 자, 1학년 때는 뭘 구하라느냐면 둘레의 뭐 최소값 이런 걸 구하래. 둘레의 최소값 또는 뭐 최대값, 둘레를 구하래. 왜냐면 그때는 식이 3차식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미분을 안 하면 최대 최소를 못 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1학년 때는 둘레를 구하라. 2학년 때는 둘레를 구하라 안 하고 항상 넓이를 구하래. 넓이. 그러면 그 식이 3차식이 되는 거야. 3차식. 자, 지금 요런 2차 함수에 직사각형 하나를 요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이 대칭된 모양이라는 건 알겠지? 전체 그림이 대칭된 모양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그리면 되잖아. 모양을 바꾸면서. 넓이가 변하겠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딱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변수를 쓰지 않으면 절대 못 표현해. 그럼 여기는 어느 변수만 잡아버리면 전체가 표현이 되느냐면 D만 잡아버리면 돼. D만. 자, D점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A, A,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함수 알고 있잖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이다. 요게 D점의 좌표예요. D점의 좌표만 잡아버리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가로 세로 곱해버리면 되잖아.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를 가로 세로를 곱할 거야. 자, 넓이를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그게 넓이야. 가로 세로 곱한다. 자, 여기서 대칭축이지. 여기 딱 대칭이에요. 여기에 대칭이야.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이 같을까 이거?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거 x좌표에서 요거 x좌표를 빼는데 이게 y축이니까 그냥 바로 요 길이가 a라고 쓰는 거예요. 요거를 잘해야 돼. 이게 이제 지금은 y축의 대칭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서 그럼 이 가로 길이를 못 구해. 가로 길이를. 요게 대칭축이야, 그지? 요거 x좌표에서 요거 x좌표 빼면 그게 요 길이가 돼.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지. 이게 y축이 돼 있으니까, 그지? 0이 돼 있으니까. 가로 길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보통은 이렇게 평행 이동 안 시켜. 보통 평행 그냥 이렇게 내. 이렇게 내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옆으로 평행 이동 시켜줄 수도 있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돼. 이해를 하고 요 길이를 어떻게 찾느냐면 요게 a니까 a가 아니고 요게 0이고 요게 a이기 때문에 요게 a가 되는 거야. 요게 만약 1이고 요게 a야. 그럼 이때는 a-1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알아두고 그럼 a니까 가로 길이는 얼마? 가로 길이는 2a가 되는 거지. 요 a고 요것도 a. 요거 전체가 가로 길이. 맞지? 가로 길이는 2a다. 이제 세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자, 세로 길이는 이거 y좌표네. y좌표. 지금은 y좌표를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이게 길이니까. 왜? 양수니까. 그런데 문제를 요렇게 만약에 내놨어. 이러면 이 점은 똑같아. a,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지? 이때는 봐. 이거의 y좌표가 이 y좌표가 길이가 아니지. 음수가 돼 있잖아. 음수. 그때는 이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그 길이가 돼. 지금은 요게 양수잖아.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랑 이 y좌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게 가로 세로 길이가 돼. 이해됐나? 그거 잘 처리해야 돼.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야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돼 있을 때는 대칭축과의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해주면 그게 가로 길이가 돼. 이제 가로 세로 곱했네. 가로 세로를 곱해. 그럼 이게 넓이가 돼. 넓이. 자, 넓이 정리할게. 마이너스 2a 3성 플러스 12a 이게 그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럼 이 식을 이제 fa다라고 이렇게 생각.
자, 이번에 이제 1학기 때는 서술형 끝났으니까 관계없지만, 자, 서술형 같으면 여기서 범위 빠뜨리면 감점이야. 오늘 1학년들은 보니까 12점짜리 중에 그 범위 때문에 3점씩 다 깎거든. 범위 안 붙이죠, 사람. 요 A잖아, A. 요 점이 어디 있어야 되겠노, 요 점이? 요 위에 있을 거야, 요 위에. 그치? 요 점이 1, 4분면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요 때는 0이겠지, 0. 요거는 뭐가 돼? 이 y가 0 되는 거니까 루트 6이네, 루트 6. 그지? 그래서 요 a가 0에서 루트 6. 등호는 붙으면 안 돼. 등호가 붙어버리면 직사각형이 안 되니까. 이제 똑같아. 식만 만들어버리면. 그럼 미분해야 될 거야, 미분.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을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0 풀마 루트 2지. 최고창이 음수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요놈이 마이너스 루트 2, 요놈이 플러스 루트 2. 자, 범위는 0부터 2니까, 루트 6이니까 0은 여기 있고 루트 6은 이쪽 편에 있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클 때는 요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a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만 해주면 어디에? 요식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고 또는 요식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이제 그게 최대값이 된다. 봐라, 이 식 푸는 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식이 돼야 돼. 이 계산하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식 만들면 뭐 소용이 없는. 그 다음 그게 되는 사람은 이제 식만 요렇게 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러면 또 뭐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문제들을 푼다. 그치? 이 도형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도형이니까 뭐 도형 봐도 조금 익숙할 거야. 근데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전에는 길이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그때로 더해주가 곱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넓이니까 그냥 가로, 세로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들까, 이거, 그지?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하면 앞에 했던 것도 머릿속에 다 사라져요.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174 요거까지만 할게요. 174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자, 174에서 자, 쌤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해 줄 거냐면 요 원기둥 부피 구할 거예요. 자,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하느냐면 밑넓이 원이지 곱하기 높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기둥이 안에서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이들이 전체가 다 뭘로 바뀌어져? 변수로 바뀌어져야 돼. 그 변수를 전체 출발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쌤이 요 상태에서 요 반지름 있지, 반지름. 요 반지름을 쌤이 x라고 뒀다, x. 요 반지름을 x라고 뒀다. 요걸 x라 되고, 요거를 x를 할 때 이 부피를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항상 x는 뭐가 있어야 돼? 범위가 있어야 돼, 범위가. 그까지를 빨리 식 푸는 거는 말고 부피를 나타내는 식 만드는 것까지만 찾아봐. 그리고 범위 찾고. 풀어져 있는 거 보고 쭉 읽지 말고 자기가 직접 생각해봐.
1학년 때 요 그림 혹시 기억나나? 요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4고 요 길이는 요런 그림 기억나잖아. 이때 이제 이거 뭐 넓이라든가 뭐 넓이 하면 돼요. 지금 이 넓이는 봐, 요것도 안에서 자꾸 바뀌지. 여기도 봐, 삼각형이 요렇게 나오잖아. 삼각형. 여기도 요 삼각형이 요렇게 나오잖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1일 때 2잖아. 그럼 요거를 x로 한 거예요. 요 세로를. 그럼 요 길이는 2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뭐 돼? 4-2x. 그럼 넓이는 x 곱하기 4-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 나타내죠. 요런 삼각형이 나오면 대부분은 더 닮음 쓰는 거야. 닮음. 여기도 요게 x야. 그럼 이거는 뭔데? 지금 1대 2잖아. 그럼 요게 x면 요거는 2x가 돼요. 빨간 부분은 2x가 돼요. 그럼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제? 밑넓이는 반지름이 x잖아, x. 그럼 파이 x 제곱 이게 밑넓이죠. 원이니까. 곱하기 높이는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인데 전체는 8이잖아, 전체는 8인데 요 2x만큼 빼면 되잖아. 요게 8-2x다. 그럼 이 식이 바로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는 요 x는 봐라. 지가 아무리 길어도 요게 x인데 xg는 아무리 길어도 이만큼 길 수는 없지. 그래서 x가 4보다는 작아야 돼.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돼. 요까지가 출발. 요까지만 딱 해버리면 예를 들어 10점 같으면 한 3점, 4점 요까지가 3점, 4점. 그 다음부터 이제 식 정리하는 거잖아. 자, 요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2파이 x의 세제곱 플러스 8파이 x의 제곱 정리하는. 이게 이제 fx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똑같아.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파이 x 제곱 플러스 16파이 x. 자, 마이너스 2파이 x를 묶어버리면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럼 0하고 3분의 8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요게 0이고 요게 3분의 8이죠. 자, 범위는 0에서부터 4니까 0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네. 그럼 요렇게 되는 것 중에 최대는 요때가 최대.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8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최대 값이 되고, 지금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물었기 때문에 답은 3분의 8입니다. 됐나? 여기 보면, 자, 이번에도 봐, 쌤 그거 했잖아. 수투에서 도형 나오는 건데, 우리 책에 3개 있었고, 그 한 개 더 하고 해가 총 4개 했잖아, 그지? 학교 보충 프린트 한 문제하고 그 4개잖아. 그 4개만 잘 연습하면 된다는데, 마지막 문제 봐. 그 4개 중에 한 개 그대로 나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또 기말 때도. 여기 보면 요 그림 있는 거 교과서 거만 확실해도 교과서 거만. 그 중에 이제 76번 같은 거는 되게 어려워. 76번 같은 거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되게 어려운 게 없어. 76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 공 떨어뜨린 거 그게 좀 어렵고. 그 어려운 거는 이제 풀이만 딱 이해한 다음에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지. 이 중에 하여튼 한 개 나오겠지, 그지? 책의 거 중에 나와. 책의 거 중에. 그 책의 거 뭐 없는 것까지만 계속 온갖 거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책의 것만 또박또박해서 잘 연습해서 요게 남으면 절대 안 틀리도록 해야 돼. 됐나? 월요일 가서 성적 나오면 꼭 붙여야 돼, 쌤한테. 오늘 요까지.